네, 먼저 브레인 서밋 마지막 섹션에 이렇게 제가 발표하게 된 예,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브레인 서밋을 참석하고 봤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또 의미 있는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우리 전문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총장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일의 전문대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서밋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 그런가 동시에 마지막 세션에서 다음 차기 정부의 기대를 거는 전문대와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우리 강문상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셨고, 제가 대선 TFT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교수님, 총장님 5분하고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대선 공약 사항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개발의 큰 방향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너무 이렇게 여러 개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뽑아서 그것이 또 알기 쉽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효과성이 있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서 그 대선 공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가슴이 참 답답하고 아픈 것은, 제가 올해로 전문대학에서 좀 3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대학의 이 불이익의 문제를 옛날부터 문제를 느끼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고, 전문대학이 너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015년도에 전문대학 교육 혁신운동본부를 본부장을 맡으면서 어떻게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전국의 보직 교수들하고 함께 혁신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그때 바로 이 앞에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전문대학의 목소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이 학사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그 계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학장이 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학사학위 심화 과정 이후에 교자도 붙었고, 그 다음에 교원 호봉 단일화도 되고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6년 전에 혁신교류대회 동영상을 어떻게 제가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 시간이 오늘 좀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문대학은 변화해야 됩니다. 그 70년대에 우리가 그 경공업 중심의 또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태동된 전문대학과 지금 2005년도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가면서 너무도 많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문대학은 그저 2년, 3년대로 그냥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의 산업을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업 연한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기 위해서 혁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전과 실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회에 맞는 전문대학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학장님들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였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잘 나가는 이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의 그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을 모방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 삼인대학이 전문대학을 모방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각종 규제에 묶여서 그 대학과 경쟁할 수 없는, 공정한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묶여서 좀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 정책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내립니다. 소수 특성화된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또 수업 연안에 유연화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의 수업 연안 조항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열린 우리당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해서 이런 것도 개정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못할 거 없다. 그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좋다. 같이 의논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헌신한다! 헌신한다!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 이외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둘째, 전문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과별 수업 문화를 결정하고. 셋째, 전공학처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 정책을 이용하고. 넷째, 국민의 생산적 교육 복지를 상의 이런 걸림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좀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이 돼 있고, 그래서 금년도 중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는 고등교육 평가원을 새롭게 만들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그런 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 못지않는 그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수업연한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공 심화 과정에 대한 어떤 학력 인정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 더 고등교육 전체의 질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경쯤이나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 교육부에 대한 그런 직제를 새롭게 짜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계에 있어서 그 전문대학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문대학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서 전문대가 계속 배제되면서 홀대를 받자
전국의 전문대 교수들이 모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에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학생 수는 모두 3만 6천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수가 전문대 출신입니다. 전문대학이 그냥 다른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안 좋아. 직업교육의 메카라던 전문대가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한 정거장 정도로 전락한 셈입니다. 또 현재 전국의 전문대는 모두 158개로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의 43%가 전문대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생 수가 줄면서 미충원 인원이 98년 7천 명에서 작년 5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락한 전문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전국 전문대 보직교수 500여 명은 전문대 교육혁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안을 들여다볼 때 전문대학에 대한 내용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실업교육 육선 방안의 어떤 그런 대책만 만들었습니다. 전문대 교수들은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과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를 모두 통합해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개편하고 2, 3년으로 묶여있는 전문대 수업 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문대학 교육혁신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진호입니다. 전문대의 70% 이상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전문대 위기감이 높아지자 전문대 교수들이 수업 연한 자유화 등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2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던 서울의 한 전문대학입니다. 5년 전부터 지원자가 급감해 올해는 4대 1에 그쳤습니다. 70% 이상의 전문대학이 정원 미달인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재학생 상당수가 4년제 편입에만 정성을 쏟고 있어 학교 측은 난감합니다. 사회 나갔을 때 학벌 문제도 크고요. 배우고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자며 전국의 전문대학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과별 수업 연한을 결정하고 현행 전공 심화 과정을 정규 학사 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라! 수업 연한이 2, 3년으로 제한되는 등 4년제보다 규정이 까다로워 전문 산업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대의 주장입니다. 또 전문대가 먼저 특성화한 물리치료과 등을 4년제 대학이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대학에서 가장 자신 있는 그 분야는 그 학사학위 과정까지 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4년제 대학과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대학이 특성화되고.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임 교수가 5명 이하인 학과가 2,200여개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내실화부터 먼저 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전문대학 정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안 그래도 고학력 시대인 요즘 전문대의 요구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제 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전문대학이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등록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던 학생들도 떠나는가 하면 4년제 대학에 비해 높다던 취업률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대학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4개 대학 중 1개꼴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를 웃돌던 취업률도 60, 7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전문대학입니다. 한때 전체 경쟁률이 20대 1까지 올랐었던 이 대학도 5년 전부터 매년 만여 명씩 응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만 해도 2,800명 모집에 5만여 명이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1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편입을 해서 학위를 인정받지 않으면 학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편입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전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4년제 대학들이 그동안 전문대가 독점해온 물리치료과나 피부미용과 같은
취업률 1순위 학과를 앞다퉈 개설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은 줄어들고 졸업생들의 취업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급기야 전국의 전문대학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정규 학사 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라!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수업 연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국제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직업인 양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전문대 이 같은 요구는 그러나 살 빼기로 요약되는 대학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에서는 4년제에 흡수되고 직업교육 지원에서는 실업고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문대의 설당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호성입니다. 네, 장시간 약 1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어제 같은 얘기인데 오늘 똑같은 우리 주장을 지금 그때도 하고 계셨는데 오늘 조금 이따 제가 발표할 내용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전달이 진행이 잘 안 됐는데 그때에 이 대회를 함으로써 그때 처음으로 얻어낸 것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심화 과정을 만들어줬는데 학위가 없이 그냥 심화 과정이 됐었는데 비로소 그때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텔레비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해갖고 교육부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교육부에 그 서남수 차관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저희 전문대 교수 10명하고 TF팀이 구성돼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학사학위 심화 과정을 입법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 2006년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어떤 주장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이게 별로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전문대학이 갈수록 더 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공약 사항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서 다음에 대선 주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래 당대표가 나오기로 되었었는데 박근혜 대표가 중국에 가는 바람에 이제 원내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캠프에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딱 한마디를 딱 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500만 표였었어요. 지금 한 700만 되겠지만 전문대학 졸업생들 500만 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대학 졸업한 거를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를 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만들어져 갖고 공업계 고등학교가 하루아침에 인문계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어깨를 필 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국민적 정책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니까 양당에서 전부 굉장히 관심 갖고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여러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제2의 혁신운동본부의 결의대회 같은 것들이 혹시 올 후반기쯤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4만 명이 지금 미달됐는데 4만 명이 미달된 것 중에서 전문대학이 60%를 차지하고 있죠. 일반 대학이 40%고 그러니까 이 미달 현상은 거의 전문대학이 직격탄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더 위기가 됐는데 2024년도 앞으로 3년 후죠. 3년 후에 가면 훨씬 더 줄어서 10만 명이 지금 우리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달 인원이 1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2.5배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전문대학의 붕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지금 3년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절망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럼 100%를 채웠던 대학도
지금 요번에 봤더니 2,000명 이상인 대학에서 100% 채웠던 대학은 7개 대학뿐이 안 됩니다. 133개 대학 중에서요. 나머지 다, 물론 100% 채운 소규모 간호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다 미달 상태가 됐는데 그 100% 채운 대학도 78%를 채울 거고 나머지도 전부 다 쭉 감소가 돼갖고 90% 채웠대 68%. 결국 전문대학의 토탈 이 예상 미치는 인원은 우리가 21% 감소해갖고 충원율이 62.6%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3년 후면 내년 후년 지나가면 그 다음 이 시계획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건데 상당히 비상사태라고 생각이 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배경과 그다음에 그동안 전문대학의 성과와 그다음에 한계,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 전문대학과 지속교육이 살아나갈 수 있는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아젠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이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전문대학이 태동할 당시 1979년도에 전문대학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은 본질적으로 중견기술인 양성보다도 그 당시에는 데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수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어서 그래서 5년제 전문학교하고 초급대학을 합쳐갖고 이 전문대학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중견기술 인력을 키우는 그 시대적 요구 상황에 의해서 전문대학이 태동이 됐는데 그때는 중간기술 인력, 기능과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그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계 중심 대학으로 커서 공업계와 간호계 중심 대학으로 전문대학이 출발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도 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또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간기술 인력, 기능을 필요한 인력이 거의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서 그 또한 고난도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업 교육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직업 교육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문대학에만 국한되어졌던 직업 교육이 사실 일반 대학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직업 교육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학의 전문대학 교육의 수준에서 일반 대학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는 변화가 됐는데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의 변화에 언밸런스된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볼 적에도 이것도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교육이 상업학 중심의 학술 중심의 교육에서 직업교육, 실용교육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도 모두가 다 거의 실용교육에 어떤 그런 올인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주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해진 교육 과정도 없고 그다음에 교수도 없고 학과도 없고 그다음 학생들이 전공을 설계해서 듣는 이러한 다양성의 교육, 그다음에 융합 교육, 창의성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교육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원격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 또한 아울러서 대학이 사이버 대학과 그다음에 일반 오프라인 대학의 구분이 점점점 없어져서 대학의 전통적인 모형이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은 어느 쪽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의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점 생산 인구는 전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노령화 인구, 그다음에 여성과 그다음에 또 이 청년층의 또 이런 경제 활동 참여가 부족한
이러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평생 교육, 평생 직업 교육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한 평생 교육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성인 학습자의 증가에 따른 직업 교육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학령기에 있는 학생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와 같이 여성 인력, 그다음에 고령층에 대한 인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대학이 이제 그 직업 교육의 중심, 평생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갈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지방이 이제 그 인구가 자꾸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점점점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돼서 지방에 있는 소재의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면 다시 또 지방 경제가 더 심각하게 그 편입 상태에 빠져서 지방 경제나 지역이 공동화가 더욱더 심각하게 촉진되는 이런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수도권의 그 취업률이 오히려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의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이 자꾸 서울로 올라가게 만드는, 수도권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전문대학의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대학은 그야말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그동안 올려왔습니다. 우리 그 OECD 평균에 따르면 우리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 대학의 공교육비의 48%뿐이 안 됩니다. 훨씬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리켜서 일반 대학보다 취업률이 더 높게 만들었죠. 훨씬 더 그리고 또 이 중간 허리층의 인력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약 700만 정도의 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를 총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인력의 어떤 그 필요한 인재 양성을 공급했고 청년 실업 문제도 크게 우리가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지역 산업 발전에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그 경제 활동 인구의 약 30-40% 학생들이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일반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수도권으로 다 이주해 오는데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그 지역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직업 교육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대학에 진입한 간판 보고 대학에 갔던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실용 교육을 취업 교육을 받기 위해 전문대학을 유턴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그 평생 직업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 전문대학에서의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들 사회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고 학교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충실히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만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한계점을 부닥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 구조의 변화 해갖고 중간 인력층의 어떤 그런 수요가 많이 적어지는 이런 직업 구조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변화가 안 되면서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대 졸업생이 약 64만 명이 초과 공급되는 그런 그 현상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그 취업에 관련된 이 교육들이
일반 대학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중복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2015년도 우리 2005년도 혁신교류대회 할 때 그때는 약 자료를 보니까 한 20개 대학에서 한 27개 학과 정도가 전문대학의 이 직업교육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때는 교육부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은 게 뭐냐면 전문대학이 일반 4년제 대학 흉내내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 하는 걸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직업교육 학과를 개발했더니 그걸 그대로 베껴와가지고서 그건 모방하지 말라는 얘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년제 대학한테 전문대학 거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열어져갖고 지금은 약 500개 이상 학과가 지금 전문대학과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면 다 똑같이 복사해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성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인 교육을 해서 평생학습대학도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해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 성인학습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평생학습대학을 한 대학들이 많은 피해를 또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 교육에 대한 것을 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무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대학으로 와서 공부를 하지 내 돈을 다 내고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어떤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30-40%가 그 지역에서의 그런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지역 산업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같은 값이면 전문대학하고 연결하지 않고 또 4년제 대학하고 연결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교육적인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전문대 직업교육 한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일단 그 학제에 고정된 거 그러니까 어떤 융통성 없는 고정되어져 있는 과거 79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스템에 현재 정말 눈부시게 발전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기술을 담아낸 직업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런 경직된 전문대학의 제도, 두 번째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하나는 폴리텍 대학 싼 학비로 해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 정도 학비를 받아가지고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니까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또 위로는 4년제 대학들이 전문대학의 학과를 전부 다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 우리 전문대학에서 합격한 피부미용과 학생이 옆에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다시 또 충원 때 부르면 같은 과인데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참 공평하지 못한 이런 체제에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한계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열악한 재정적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전부 국립전문대학은 다 이런 말씀 무하겠지만 도망갔어요. 일반 대학으로. 제가 전문대학 교수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경기공전 어딘지 아세요? 지금 서울 과기대, 서울 산업대로 가가지고 다시 과기대로 일반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안공업전문대학, 삼척공전, 부산공전, 그다음에 전부 충주공전, 전부 국립전문대학 20몇 개가 잘 나가는 전문대학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루아침에 4년제로 다 합병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전문대학이 일반 수업료한 자유를 해달라고 하면 자격이 안 된다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립전문대학들은 그대로 아무 자격 심사 없이 일반 대학하고 다 똑같이 합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다 나가고 철도 전문대학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메디컬 센터 국립의료간호대학도 없어졌죠. 국립전문대학이 다 없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사립만 남은 거예요. 그때 같이 일반 전문대학, 사립전문대학도 일반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국립전문대학만 다 옮겨가갖고 지금 국립전문대학은 재활복지대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적시자한호대학은 국립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아 그들 없어지고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전문대학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국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등록금 뭐 다 똑같은 얘기 아시지만 13년 동안 등교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연구재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타 정부 부처에서 주는 돈을 들여다 보면 전문대학 지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전부 일반 대학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도 이번에 자료를 어저께 이사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R&D에 대한 연구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학은 그래도 뭐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한다고 하면은 거의 직업교육 학원화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래도 우리 직업교육 분야의 어떤 그런 R&D의 연구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적으로 그걸 좀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부 다 외면하고 일반 대학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회계가 우리 전문대학이 굉장히 적어요. 11%. 그다음에 일반 대학은 23%가 됩니다. 산단 회계가 거의 국고 링크 사업하고 뭐 이런 것들 국고재정 지원 사업이죠. 그 타부처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만들어진 산단 회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전문대학 1인당 그 공교육비는 OECD 국가의 46%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우리나라고요. 이게 이제 OECD 국가인데 OECD의 전문대학은 이렇게 일반 대학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점점점 상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1,490만 원 1인당 공비 점점 올라가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오히려 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공교육비가. 그래서 보면 이 OECD 이갑의 평균치로서는 우리가 46%에 해당합니다. 46%. OECD 평균치 46%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간 이상의 국가인데 OECD 평균의 46%뿐이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답답한 얘기는 뭐냐면 일반 대학의 1,430만 원 1인당 공교육비하고 전문대학의 690만 원의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이것도 48%뿐이 안 돼요. 전문대학의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우리나라의 일반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교육비의 반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교육비가 늘어나야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첫째로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전문대학이 그 고등교육 체제를 재개편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좀 그 우리 고등교육의 세계적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가 고등교육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전문대학이 점차 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직업교육을 평생 교육을 하는 중심기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하는 게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재정에 대한 확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교육비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한계 극복 방안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이 악순환고리, 뭐 사립대학 재정 기반 정부 재정 비용 교육의 질 저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문대학 기피 현상을 가고 있는 것을 정부 재정 지원 강화, 그다음에 학벌 그 해소, 그다음에 교육의 질 제고, 노동시장의 대우, 전문대학을 진막을 희망하는 이러한 선순환 고리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추진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추진 방향은 뭐 크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일반 R&D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뭐 한두 개 정도 있을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위권 바뀝니다. R&D 하는 연구 중심 대학도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하는 전문 대학의 수준도 우리 외국의 유명한 그런 그 폴리텍이나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전문 대학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그 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연구 중심으로 갈 대학들은 충분히 그걸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들 다 합쳐서 그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거기에 충실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결국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세 가지 그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등교육 혁신 체제. 두 번째는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 직업교육관을 육성하는 것과 세 번째는 고등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직업교육 정책도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과 같이 중복되는 학과도 이렇게 많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을 여러 7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구분의 의미가 없다. 일반 대학에서도 직업교육을 하고 뭐 전문대학도 하고 있는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뭐 우리가 다시 재편해 보자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일반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 투트랙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을 투트랙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과거에 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러한 학제를 좀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첫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면 약 한 300개 우리가 대학을 보시죠. 전문대학이 133개, 일반 대학이 200개, 약 30개가 되는데 언뜻 생각할 때 한 230개 정도는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가고 한 100개 정도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 거는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왔는데 100개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뭐 이거는 뭐 본인들이 본 대학들이 택할 수 있게끔 해서 정부는 재정 지원 방향을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R&D 중심으로 가는 대학에 대한 지원 방향과 평가, 그 다음에 또 이 평생 직업교육 쪽으로 가는 대학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직업교육 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1, 2, 3, 4년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장이 결정해서 뭐 무슨 피부 미용과 2년제를 하고 싶으면 2년제를 하고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 학점에 의해서 학위를 주는, 그렇게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그 트랙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뭐 전문대학에서 수업연을 지금 3년제로 되어 있고 간호학과 4년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일반 대학처럼 4년제 과정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거를 해서 마이스터 대학과 연결한다고 하면 일단 석사 과정까지는 자연스럽게 트랙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결국은 그 우리 한계 사학의 테러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대학에 대한 것을 뭐 합리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서 사립대학이 한계 대학의 어떤 그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퇴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줘서
일반 대학,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관계사학의 퇴로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젠다 2는 이거는 아까 1번 아젠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모형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학습자들이 지자체, 기초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비를 받아서 전문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자격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오픈된 가운데에서 그 성인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서 만들어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문대학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교육부 총리하고 같이 차담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대학 너무 위기인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문대학이 삽니까? 직업교육을 제대로 해야 삽니까? 평생교육을 제대로 해야 삽니까? 뭘 해야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정부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업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직업교육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마이스터 폴리텍 대학의 수준의 등록금을 지원을 받도록 해주고 일반 대학이 직업교육 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우리가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을 갈 수 있는 거라면 미국의 그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정부가 돈 다 대줘가지고 성인학습자들이 일반 대학이 아닌 전문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 대학에서 아주 효과를 본 게 노원구의 그 구청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지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교육원을 갖다가 10,000원, 모든 프로그램이 10,00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랬더니 어떤 프로그램은 한 1시간 되는 거 다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초기 단계, 중급, 고급 수준까지 연이어서 가면 그것이 거의 뭐 자격증 과정까지 될 수 있는 거를 연이어서 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돈을 대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지역 주민들이요. 우리 전문대학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교육 시스템에 와서 하니까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은 약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교육부 총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내년도 사업 발표가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기초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협력을 평생학습교육을 해야 한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부가 한 50% 지원해주고 그러면 거의 뭐 공짜로 와서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학령인구 학생들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성인학습자를 받으면 되니까요. 내년도에 우리 평가 내용 봤더니 보니까 성인학습자를 많이 받으면 그 받는 숫자를 감원한 거로 인정해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거요? 성인학습자를 받으면 우리가 이 정원 감축할 때 감축하는 거에 만큼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유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을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설명이 되는 게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새로 된 그분도 커뮤니티 칼리지 살린다고 얼마나 노력해서 합니까? 뭐 신중산층을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산업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해서 유학생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있으면 정부의 지자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학생을 받아서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 정규화된 학생 이외에 또 받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문대학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뭐 우리 지방교육 교부금 해가지고 초중고 하는 준 돈을 좀 빼서 이쪽으로 쓰면 좋은데 이거 뭐 그쪽에서 절대로 교육청에서는 뭐 허락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하여튼 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전문대학의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우리 지금 국가장학금을 조금 개정을 좀 하면은 직업교육을 받는 전문대학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또 우리가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국에도 보면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소위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단계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전문학사 과정까지는 무상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학습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학습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지원해가지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전문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대략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발표한 내용보다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시키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키는 거 아까 2005년도 혁신교류대 했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올 가을쯤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전문대학 진짜 어렵다. 전문대학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전문대학 식구들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내서 내년도 대선에는 이것이 꼭 반영이 돼가지고 위기에서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대학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